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 경남도가 포스트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시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워킹 그룹을 꾸려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적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민사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맞춤식 환경운동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현재 창원 2020 자전거 챌린지를 주관하고 있는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종훈 사무국장과 환경공학 박사로 이번 문제를 꾸준히 다뤄오셨습니다. 전홍표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국장께서 어떤 운동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 타기가 조금 힘들어한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5월 21일까지 이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방도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수리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길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대체적으로 창원시 자전거 길이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잘 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 의원께서도 환경 문제에 참 관심 많으시잖아요. 최근 도내 환경운동 관련해서 많은 눈길 이렇게 집중해서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몇 가지 일에 관심 깊게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종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구의 날 행사 때 자전거 타기 행사도 시작됐지만은 지구를 위해서 10분간 아파트나 관공서에 불 끄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걸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10분 정도 불 끈다고 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절약될 것이냐, 그 에너지 절약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구와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10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그 점에 대해서 눈여겨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에는 람사르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람사르가 개최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심지 중심에 람사르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두꺼비가 알을 낳고 약 15,000마리에서 2만 마리 정도의 두꺼비 올챙이가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도심지 내에서 생태가 회복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환경올림픽이라는 람사르 협약의 의미도 부여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공간에서 자라난 두꺼비 올챙이를 이소시키는 이 행사도 눈여겨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창원시를 중심으로 환경운동 붐이 일어나는 게 포스트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 의원께서 또 환경공학자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이 깨우친 게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종말과 멸종이 먼 일이 아니구나. 영화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이거 인류의 멸망을 늘 이런 식으로 자연과 잘 지내지 못하면 멸망하겠다고 외쳤던 그룹들은 환경 그룹들이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멸종할 수 있다. 인류도 하나의 종이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하듯이 인간도 멸종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알게 된 것이죠. 환경과 같이 살지 못하는, 공존하지 못했던 이 산업사회는 언젠가 망할 수도 있다. 이걸 깨우치게 된 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환경운동이 가시화된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감염증,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재난을 대자연으로 봤을 때 그 앞에 인간이 참 무력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역시 경각심을 갖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실제 세계적으로나 경남 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인도의 그 흐릿했던 하늘이 이동으로서 맑아졌던 거, 로스앤젤레스의 큰 빌딩 속에 있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그 상가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보였다는 거, 그리고 많은 유럽으로 여행 가면 베니스에 가서 수로에서 막 다니고 있는데 그냥
맑은 물 속에 그 수로 속에 고기가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조금 자제하고 자제하니까 자연은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경남의 미세먼지는 약 47회 정도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근데 2020년 올해는 여러분 시청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단 3회 정도만 네. 주의보가 올렸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자연과 공존을 하면 환경은 개선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이전에는 잘 안 됐던 것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있기 직전에 경남도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 교육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또 화제가 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다소 이제 누그러든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좀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시선들도 많거든요. 네. 여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코로나19 이후에 실제적으로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경보 제가 문자로 안 받은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요즘 들어서 이제 학교 이제 최근에 가기 시작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네. 기후변화 교육은 당연시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생태 교육도 관심 있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두꺼비 이야기 잠깐 나왔었지만요. 이게 아마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지구 생태계가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지구가 인간에게 경보하는 백신이다. 니네들 내가 너무 괴롭히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니네들 좀 자중하렴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도 아마 그걸 같이 느끼나 봐요. 환경보건 시민센터에서 전 국민 10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코로나19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게 생태계 파괴하고도 연관 있게 되는 거 아니냐는 답변을 한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와 관련돼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인간이 이제 그동안에 너무 환경 훼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했던 것들이 좀 반성하고 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 좀 자숙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냐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문제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텐데요. 최근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조기 폐쇄 결정됐다가 다시 1호기가 연장 가동으로 재결정이 났습니다.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포스트 코로나 환경 문제와 연장선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삼천포 1호기가 연장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연장되었습니다. 삼천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83년도에 가동을 했습니다. 83년도 약 38년 전이죠. 38년도에 제 아무리 좋은 기술로 화력발전소 지었다고 해도 그걸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 그때 그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게 조기 폐쇄돼야 되고 폐쇄돼야 될 1호기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기술로 매연이 적게 나오는 기술로 5, 6호기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좀 지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는 사용해야 되겠고 그래서 1호기를 몇 달간 연장하게 된다는 그게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1호기가 아주 나쁜 공기를 내뿜는 거지만 더 연장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출가스를 규제를 잘 한다고 하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맑아진 하늘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치? 네. 규제를 잘하고 좋은 기술로 그리고 탈석탄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태에서는 인간이 어떤 환경과 함께 산업관계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이 감염병에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은 메르스는 그 낙타라고 했습니다. 야생동물과 접촉. 네.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박쥐와 같은 녀석들이었습니다. 근데 산업이 발달되고 점점 세계의 유통과 물류, 이동이 잦아지니까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났던 코로나가 우리나라, 대만, 미국 온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확산 속도는 더 빨리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야생 동물의 영역에 너무 많이 침범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서는 좀 더 야생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산업과 일자리와 경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이야기에서 이제 야생 동물의 그 영역까지 넓은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화력발전소 문제로 돌아와서요. 이 폐쇄 문제 관련해서는 뭐 환경적인 것도 분명 고려를 해야 되지만 에너지 수급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딱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입장에서는 1호기 연장 가동을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궁금한데, 네. 어쩌면 이미 폐쇄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또 다른 걸 돌릴 수도 있는데 또 그 공사가 또 이것 때문에 연장이 못 되니까 다시 가동한다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좀 더 안타깝고요. 사실은 이미 저탄소 사회로 가야 된다, 탈석탄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데 좀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는 분명히 저탄소, 탈석탄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에너지 정책, 또 지역의 에너지 정책들이 서둘러 여기에 대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사실은 지금도 늦거든요. 네. 예, 좀 속도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탐막하기에는 미리 진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조금 네. 아쉽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또 다른 포스트 코로나 환경 문제 중 하나가요. 일회용품 사용 증가입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되려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거든요. 요 태세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창원시의회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간염병이 더 죽고 사는 일이 먼저 닥치다 맞아요. 보니까 뭐 일회용 커피점에 가서 일회용 컵을 쓰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신경을 쓰시면 우리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텀블러에 담아서 하는 그것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식도 좀 적게 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배달 문화, 택배 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택배 물품 그리고 배달용품, 배달 음식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일회용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용품 양이 많아졌다라는 것보다 일회용품이 나왔던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아졌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료기관에서 나왔던 그 간염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었던 일회용품도 많이 된 것도 처리하고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셧다운 그 처리하는 기간이 셧다운 돼 버리면 정말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쓴다기보다는 유행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덜 쓰는 사회의 문화가 정착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인식이 자발적으로 개선이 되면 참 좋겠지만 이걸 저희가 또 강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도 혹시 제안하고 싶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안이 있으시면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민들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위생, 안전에 대한 걱정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난 총선 때 일회용 마스크 쓰는 거나 일회용 비닐 장갑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참 잘한 거다라고 또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지금 매립지 포화 상태인데 아까 이제 안전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회용을 분리를 하고 싶지만 불안하니까 분리 안 하고 같은 봉지에다 버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일회용 하면 대표적인 게 좀 플라스틱류입니다. 페트병이나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친환경 플라스틱도 뭐 옥수수나 이런 걸로 개발된 생품들이 있지만 좀 그 가벼이 넘어서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다시 또 강화가 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한번 드러난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또 습관이 되거든요. 이게 좀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리수거 안 하고 막 버리던 습관이 또다시 될까봐 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페트병의 용기나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좀 강화해서 크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라벨지에 보면 숫자나 이런 표시 색깔로 해서 시민들이나 나이 든 어르신들이 구별을 편안하게 해서 분리수거를 하게끔 안내하는 정책들도
앞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 의원께서도 앞서 텀블러 사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텀블러족으로 잘 알려 계시잖아요. 여기에 제안하고 싶은 규제 방안 있으시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게 시민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을 계속 누렸잖아요. 근데 지금 5개월 가량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게 마이너스 성장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탄을 기반했던 산업이 우리의 건강과 간염병 속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도 좀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이 의식 정진이 우선적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경남도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환경을 살리는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좀 움직이기 힘드니까 요즘 들어서는 보니까 가까운 공원이나 도심 숲을 찾으시더라고요. 아까 전홍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두꺼비가 있었던 람사르 생태공원 제가 오전에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이 시민들이 이렇게 비가 오면 쓰고 우산 쓰고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도심 숲이 이젠 도심의 중요한 또 지역사회 자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멀리 잘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새롭게 또 등장한 게 보행과 자전거 환경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또 차원이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이게 이제 저탄소 도시, 또 자연과 친해지는 도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 좀 하자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다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정책과 도시의 어떤 방향성 또 삶의 우리들의 태도들이 다 한꺼번에 바뀔 때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또 공정하고 안전하고 시민이 편하고 또 생태계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창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 자전거 챌린지, 그러니까 2020 창원 자전거 챌린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전거 수리방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자전거 수리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을 가보니까 자전거 가게가 없어요. 도심지에만 있고. 근데 이분들은 자전거 고장 나면 도심지로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요. 트럭에 싣고 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방치되는 걸 발견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분들과 협의를 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센터나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자전거 수리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드라이빙 스루 형식으로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을 해봤는데 네. 시민들이 출퇴근하다가 들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농어촌 지역은 왜 안 오느냐라는 또 문의가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농어촌 지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가 참 좋은데요. 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 의원께서는 자전거 챌린지 동참할 의향 있으신지? 네, 저는 자전거 챌린지 동참하고 있고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의 거리는 약 10km 넘기 때문에 자동차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일하는 사무실하고 예를 들어서 이 방송국하고 거리는 자전거에 충분한 거리거든요. 그리고 도청 같은데 근거리 가는 것은 제 사무실에 자전거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뭐 일거양득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전거 열심히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타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많이들 동참해달라 홍보 네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 챌린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도전 이런 거는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차와 밀집한 곳에서 달리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도전이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신나게 재밌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본포 이렇게 나가 보니까 깝깝하셨는지 많이들 타시던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 창원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도시하고 경쟁을 해봤는데 창원이 2개의 상을 시상하는 최고의 어떤 도시로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시민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전거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전홍표 창원시 시의원과 함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남 도민의 환경 문제의 인식 전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란 위기가 기회인 만큼 두 분의 조언대로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생활 속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